안녕하세요. 오늘은 7, 8, 9등급 아이들, 노베이스라고 하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노베이스를 탈출할 수 있는지 이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7, 8, 9등급 자녀 두신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한숨을 푹 쉬세요. 우리 애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오더니 아예 공부에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그 옆 부모님이 그러세요. 아휴, 그래도 그 애는 기본은 있겠네. 우리 애는 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비는 계속 나가요. 학원 계속 보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옆 부모님이 그러세요. 아휴, 그 애는 학원이라도 가지. 우리 애는 정말 할 마음이 없어요.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핸드폰만 해요. 그리고 입을 모아 말씀하세요. 애가 이런 모습인 거 보려고 이제껏 뼈 빠지게 돈 번 걸까요? 삶이 허무해요. 그 어떤 상황이어도 사실 답답하신 건 매한가지인 게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애를 공부시키게 되는 것도 어렵고요. 막상 아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는 4등급 이상 되는 아이들을 위한 학원과 학습법은 많은데요. 사실 그 이하 등급을 위한 학원도 학습 방법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가 적응을 어려워해요. 기껏 마음 먹었는데 따라가기 어려워서 또 포기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제가 1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청소년기 아이와 부모님을 만났어요. 또 그 애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걸 계속 코칭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현재 9등급 아이와 부모님에게 진짜 필요한 얘기는요. 신문에 나오는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9등급이 1등급이 돼서 인생을 역전했다. 이런 스토리.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 순간은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요. 결국은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이 그 과정, 어떻게 그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9등급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을 인지하고 목표를 세워서 우상향하는 발전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느냐. 그래서 진로도 잡고 공부도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나가는 아이가 되게 하느냐. 그 얘기 오늘 들려드리려 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7, 8, 9등급 아이들이 노베이스를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먼저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고요. 둘째는 이걸로 해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작은 목표를 만들고요. 셋째는 이 목표를 위한 과정을 잘게 쪼개서요. 작은 실행과 작은 성취,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약간 말이 빠르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에서요. 연구소 설립자 BJ 포그 박사님이 20년 동안 6만 명의 행동 데이터를 연구했어요. 그 결과 장기적인 인간 행동 변화가 딱 3가지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바로 점진적 발전이에요. 포그 박사는 이걸 걸음마 떼기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이가 걸음마 배우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갑자기 달리게 되는 아이가 있던가요? 기어다니던 아이가 무언가 붙잡고 엉거주춤 서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포그 박사는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핵심이 동기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고 말해요. 걸음마 떼기가 핵심이에요. 공부를 시작하려거든 걸음마 하듯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을 반복해서 실천하고요. 이를 실천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칭찬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걸음마 떼는 순간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그때 폭풍 칭찬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아이의 뇌가 이 행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지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벗어나는 거는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포그 박사님 연구 결과를 우리 아이의 경우에 응용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9등급을 벗어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 아이가 이 변화를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과 할만하다고 느끼는 목표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이 다음이 바로 포그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발전 과정, 다시 말해 걸음마떼기를 세팅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요.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쪼개고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칭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제가 이 방법으로요, 아이들을 코칭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한 아이는 없었어요. 특히 어떤 아이들은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줘서요, 고등학교 때는 하위 10% 성적을 받았는데요. 그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또래 집단에서 연봉 상위 10%를 받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물론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루에 10시간 공부해도 그동안 놓친 거 뒤쫓아가려면 시간이 없는데 언제 작게 쪼개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칭찬을 해줍니까?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 내용은 현실성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속담 아시죠?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 속담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9등급 아이들은요, 9등급이 되게 된 이유는 다양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은 예전에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속되면서 지금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공부는 누적되는 습관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실행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아예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정말 기특하게 아이가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9등급을 위한 학원도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 없는 곳에 열정을 불태우며 엄청 헤매요. 그러다가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루트를 타거든요. 아직 걸음마도 못 된 아이에게 뛰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9등급 아이에게 얼른 정신 차려서 10시간씩 공부해 라고 재촉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걸음마떼기를 기억하셔야 해요. 이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계실수록요, 아이들의 변화의 시점은 빨라집니다.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와 대화해 보세요. 부모님이 파악하신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와 나누어 보세요. 어느 정도 아이의 마음이 열리면요, 아이가 할 수 있을 법한 작은 목표를 같이 잡아보세요. 걸음마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식탁 붙잡고 3초간 설 수 있기.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함께 쪼개세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실행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요, 변화가 없던 아이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 과정이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는요, 굳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의 삶도 만만치 않게 바쁘고 힘드시죠. 그래서 이것이 9등급 노베이스 탈출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지언정 이 과정을 부모님이 온전히 도맡아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사실 저는요, 15년 전만 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컴퓨터 중독이었거든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건 컴퓨터 하느라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컴퓨터 못하게 인터넷 선을 빼버리면 공부할 거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애들 핸드폰 없애버리면, 정지시켜버리면 애가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9등급 받는 아이와 마음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도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철없이 보이는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괴로움과 그리고 또 잘하고 싶은 열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5년간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은 보지만 15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청소년기에 공부 못하던 아이들을 코칭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켜보면서 배운 것들, 그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민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